안녕하세요. 명절 준비하신다고 바쁘실 거예요. 이제 생선 요리 제가 먼저 보여드렸지만 보통 상차림 할 때 세 가지 색깔로 올리거든요. 말린 고사리예요. 제가 정어리 조림해서 고사리 넣고 정어리 조림 했잖아요. 그때는 초록색이었는데 말리게 되면 이런 색깔로 돼요. 이게 이제 저장용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말려가지고 내후년까지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려놓으니까 색깔이 약간 검은색 내지는 갈색으로 변했어요. 이거는 토란이에요. 뿌리는 탕으로 해 먹고요. 줄기는 이렇게 껍질이 벗긴 거예요. 생 토란을 껍질을 벗겨 가지고요 말린 거예요. 이건 데치지 않고 바로 말린 겁니다. 이 고사리는 데쳐서 말린 거고요. 이거는 박나물이에요. 박나물. 예전에 아주 옛날에 초가지붕 위에서 크던 박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둥근 형태도 있고 길쭉한 형태도 있어요. 박이 묵은 고사리고 이거는 햇고사리 오래 말린 거예요. 이거는 굵기가 굉장히 가늘죠. 두께가 있는 것을 사시면은 많이 불어나고요. 더 통통합니다. 이런 것보다는요. 마른 고사리를 사셔서 쓰신다고 하면 이런 걸 위주로 사시면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절반만 들었어요. 이거 10,000원 줬습니다. 이것도 절반 들었는데 이것도 10,000원 줬어요. 오래 걸려요. 이렇게 손질하려면은. 이래가지고 10,000원이면 비싼 게 아니잖아요. 이거 데쳐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오시면 더 싸죠. 시장에 가면 시세가 그 정도 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린 가지예요. 이게 5,000원 하길래 사왔거든요. 이거는 좀 말려가지고 지금 건조했는데도 이 정도 양이면은 생가지였을 때는 훨씬 많았겠죠. 말리는데 정성이 들어가잖아요. 할머니들이 용돈벌이 하려고 이렇게 만드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지도 있고요. 이것도 물에 살짝 불려놨다가 많이 삶지 않아요. 도라지는 이 생으로 이 상태로 그냥 데쳐서 바로 나물하시면 되고요. 초록색은 토란대 또는 시금치, 고구마순. 지금 고구마순도 많이 나왔어요.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 초록색은 만드시면 되는데요. 이거 고구마순인데요. 껍질을 벗겨서 말린 거래요. 껍질 안 벗기고 바로 데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껍질 벗겼다고 하더라고요. 고사리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걸 하시든지 검은색은 가지나물 하시든지 이렇게 색깔을 맞추시고요. 이것 말고 취나물도 있어요. 취나물도 데쳐서 말리게 되면 색깔이 검은색이 나잖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쓰시고 흰색은 방나물이나 도라지나 흰색은 많아요. 쓰실 게 콩나물, 그 다음에 숙주나물, 그 다음 무나물 어느 걸 하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즐겨 드시는 거 어차피 상에 올리고 나면 드셔야 되잖아요. 좋아하는 걸로 하시면 좋겠죠. 제가 여기서 이걸 한 번에 다 보여드리려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오늘은 이 중에서 3가지 정도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건조된 고사리는요, 물에서 좀 불렸다가 삶으시면 더 많이 불어나요. 절반만 하도록 할게요. 불리게 되면 양이 많거든요. 이거 하룻밤 이런 식으로 재워 놓으면은 물에서 불어나잖아요. 그러면 삶으시면 더 좋아요. 많이 불어나요. 그리고 고사리에 독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고사리는 조금 물에다가 우려서 써야 되고요. 토란 때는 물에다 담그지 않고 바로 삶아요. 끓는 물에. 이거는 이제 하는 거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좋아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도라지는 이 길이대로 그냥 하거든요. 이렇게 긴 거는 조금 잘라 주셔야겠죠. 한 번씩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 길이로요. 이 정도는 그냥 하셔도 되는데 너무 짧으면 먹음직하지가 않아요. 토라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한 번만 이런 식으로 긴 것만 잘랐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해도 되겠잖아요. 선별해 가지고요. 그래서 박나물은 2번 정도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들어가는 양념 소개해 드릴게요. 이 양념은요, 어른들은 다 이렇게 하세요. 차이가 있다면 이 조선장이나 샘이라고 하는데 나물 사이에 들어가는 감칠맛 내주는 재료예요. 새우 반을 나눈 것도 있고요.
적은 거는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다져서도 넣어요. 기호에 따라서 넣으시면 되고요. 들깨가루예요. 천일염하고요. 맛소금 조금 준비했습니다. 마늘을 이렇게 다졌는데요. 미리 다져놨다가 남은 것은 얼려놨다가 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다졌고요.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나물 요리 항상 추가하는 거 있잖아요. 마무리할 때 참기름하고 깨는 웬만한 요리엔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닭나물을 먼저 해볼 건데요. 명절 때 하는 나물 요리가요, 볶아서 만드는 겁니다. 콩나물 같은 경우는 데쳐가지고 무치잖아요. 볶지 않고요. 마늘 한 스푼 넣고요. 소금 반 스푼 정도 되죠. 맛소금은 조미료 역할 대신으로 쓰는 거예요. 소금만 넣으면 짠맛이 나니까 미온 대신에 아주 조금. 들깨가루 하나, 크게 2스푼 먼저 넣었어요. 부족하면 더 넣을 거예요. 조선장 사용하지 않고 소금만 가지고도 해요. 뭔가 조금 부족하다 그럴 때 조선장을 조금 넣어주면 감칠맛이 도는 거죠. 처음부터 참기름을 조금 넣어요. 나중에도 넣습니다. 다 하고 나서요. 이 상태로 이렇게 먼저 버무리시면 돼요. 보세요. 근데 물기가 부족하죠. 볶아져야 되는데 물기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고사리 양이 많지 않아서요. 고사리에는 마늘 조금만 넣었어요. 원래 제사 음식에는 마늘 많이 넣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소금도 양이 적으니까 조금만 넣었어요. 나중에 추가하시면 되잖아요. 맛소금도 아주 미세하게 이 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깨가루도. 들깨가루 안 넣고요. 그냥 하는 분들도 있어요. 바로 볶는 분들도 계신데 이쪽 지역에서는 들깨가루를 써요. 한 스푼 반 정도 넣었어요. 근데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나중에 추가하시면 되고요. 물기가 부족하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물기를 이때 넣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밑간을 해서 간이 배어들도록 한 상태에서 볶아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볶아요. 요리 좀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토라는 양이 좀 많으니까 마늘 한 스푼 넣었습니다. 소금도 아까보다 조금 더 넣었어요. 양이 많으니까 양에 따라서 넣는 거예요. 조금씩만 넣어서 들깨가루 2스푼 넣었어요. 추가할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참기름 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물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차림 때 쓰는 이런 나물류들은 물기 제거 안 해도 되겠죠. 들깨가 불어날 걸 생각해서 미리 물을요. 새우 고명은 지금 안 넣습니다. 나중에 넣으셔도 돼요. 딱딱해져요, 새우가. 처음부터 넣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물거도요. 볶게 되면은 농도가 진해져요. 들깨가루의 성질이 그래요. 그리고 도라지도, 이 도라지는 양이 적잖아요. 마늘 안 넣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늘은 조금만 넣습니다. 소금도 조금만, 맛소금도 조금만요. 들깨가루도 한 스푼만. 양이 적으니까요. 참기름도 제가 물기를 제거를 안 해서 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물기가 좀 부족해요. 도라지는 이 정도 물기가 있어요. 그리고 맛소금을 제가 조금씩 넣었잖아요. 그런데 많이 넣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담백한 맛이 부족해요. 그래서 요리당을 아주 조금만, 윤기도 주고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이제 미리 밑간이 들도록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상태로 이제 후라이팬에서 볶아주시면 돼요. 사실 어려운 거는요. 나물을 데쳐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이제 물론 맛내는 것도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요. 이제 도라지를 먼저 볶도록 할 건데요. 식용유, 도라지가 양이 적잖아요. 반 스푼만 넣었어요. 타지 말아라고 넣는 거예요. 이것도 후라이팬 재질이 있어야 되고요. 눌러붙지 말아라고 식용유 좀 넣었습니다. 끓어오르잖아요. 그러면은 간을 좀 봐주시면 돼요. 물이 조금 더 줄어야 됩니다. 이거보다는요. 조금 싱거워요. 조금 싱겁다 싶으면 이럴 때 조선장을요. 가볍게 한 스푼씩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미료 대신 양이 적으니까 이만큼만 넣는 거예요. 티스푼으로 한 티스푼이 못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제 조미료 넣은 것처럼 그런 맛이 나요. 자꾸 이렇게 이게 좀씩 걸쭉해지죠. 제가 여기에는 새우를 넣지 않고요. 도라지만 볶을 거예요. 많이 안 볶아도 되고요. 지금 버너라서 불이 약하기 때문에 가정집에서 쓰시는 가스레인지에 하게 되면요. 더 빨리 볶아집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은 남도식이에요. 여기서 쉽게 되면은요, 더 꾸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불을 끄셔야 돼요. 수분이 남아있을 때 불을 끄시고요. 참기름 뿌리고요. 이제 깨 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통에 담아놨다가 내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죠. 나물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나물 요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접시에 놔서요. 상에 올리시면 돼요. 프라이팬 좋은 거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식용유 사용 안 하셔도 좋아요. 조금 사용했습니다. 많이 넣게 되면 기름 맛이 나잖아요. 고추장을 한 스푼 정도 넣었고요. 그리고 요리당 티스푼으로 이 새우를 제가 나중에 넣는 이유를 설명드렸죠. 처음부터 넣게 되면은 많이 익어가지고 딱딱해져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수분이 이 정도 남았어요. 이제 불 꺼주시고요. 제가 이거 볶는 시간이 삶는 시간도요. 지금 5분을 넘기지 않았어요. 물론 이 고사리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고사리가 많이 불지 않았다 그러면 조금 더 삶아줄 수 있고요. 너무 많이 삶게 되면 고사리가 다 분해가 돼요. 적당히 삶으셔가지고요.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참기름요. 이제 깨 좀 뿌리면은 고사리 나물 다 됐어요. 명절 때뿐 아니라 이 고사리 나물은 평소에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기 맛이 난다니까요. 이 고사리 나물이 육고기 맛이 나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걸쭉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토란나물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드셔보시면은 토란의 성분이 좋은 성분이 많아요. 들깨가루가 좀 들어가야 맛이 납니다. 간을 보니까 싱거워요. 소금 이 정도 더 추가했어요. 양이 많으니까요. 조선장은 2스푼 넣은 거예요. 요리당은 티스푼으로 하나. 새우를 크게 2스푼 정도 넣습니다. 네, 같이 볶아주시면 돼요. 이 들깨가루 양은요, 좀 더 걸쭉하게 드시고 싶다 하면은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이제 농도가 이 정도 됐어요. 깨 뿌려주시면 돼요. 들깨가루도 크게 한 스푼 더 넣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볶아주시면 돼요. 부족한 간이나 감칠맛은 조선간장하고 요리당 조금 사용하시면 되고요. 되시면 조선장을 조금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소금 좀 더 넣었고요. 맛소금도 조금 더 넣었어요. 그리고 조선장 2스푼 정도 되죠. 많이 싱거워요. 제가 소금 간을 조금만 해가지고요. 처음부터 이런 거 요리하실 때 간을 세게 하지 마시고요. 원래 나물은 삼삼하게 좀 싱겁게 먹잖아요. 그런데 너무 짜게 해놓으면은 난감합니다. 방법은 뭐 물을 넣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새우 넣었고요. 이제 요리당 이제 기호에 따라서 2개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푼으로는 반 스푼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참기름 넣어주시고요. 지금 다른 것보다 많이 삶았고 조금 더 가열 오래 했지만 식감이 오돌오돌해요. 지금도. 근데 이 나물을 조금 더 오래 데쳐야 됩니다. 상태에 따라서요. 고기맛하고 좀 비슷해요. 이 나물도 고사리하고 비슷해요. 고사리도 고기 맛이 있잖아요. 엄청 맛있습니다. 일반적인 나물은 아니죠. 근데 이건 역시 이렇게 데쳐가지고 파는 거 있어요. 사와가지고 만드시면 되고요. 오늘 4가지를 삶는 방법부터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껍질 안 깐 거예요. 이렇게도 팔죠. 이게 이런 걸로 사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끝까지 자르지 않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벗기시면 돼요. 생 도라지로 초무침 해 먹으면 이거 참 맛있잖아요. 나물 할 때는 데쳐서 쓰니까 조금 이렇게 두께감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잘 벗겨지죠? 즙을 해 먹잖아요. 이것만 하면 쓰니까 배랑 같이 해서 도라지 배즙 칼을 끝까지 넣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껍질이 이렇게 아래쪽은 잘 안 벗겨지니까 이렇게 좀 긁어내 주시면 되고요.
이 껍질 좀 붙어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윗부분만 좀 제거해 주시면 돼요. 아래는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껍질도 몸에 좋대요. 이 도라지가 천식 환자한테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기관지 천식이 있으신 분들은 도라지 배즙을 꼭 드시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어렵지가 않아요. 약간 이렇게 생긴 게 이것 말고 인삼도 있고요. 생긴 게 좀 비슷하죠. 더덕도 있어요. 네, 물론 더덕은 껍질이 더 질기지만은 이런 게 이렇게 잘 까지면은 재미가 있잖아요. 까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런 거. 제가 번거로운 걸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게 이게 잘 까지면 재밌어요. 이거 데쳐놓고도 팔잖아요. 데친 거는 양도 적지만은 깨끗이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요. 이렇게 벗겨가지고 시간이 되시면은요, 가느다란 거 사오면은 손질이 사납겠죠. 크기가 좀 있는 거를 사오셔야지 벗길 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셔가지고요. 이거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생으로 파는 게 싸면 이렇게 사오셔가지고 어렵지 않다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잘 안 벗겨지면은 이렇게 벗기셔도 돼요. 바쁘시면은 손질해가지고 데쳐서 파는 것도 있어요. 기왕이면은 이렇게 사면은 조금 더 신선하고 싸니까요. 혹시 모르신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비교해보고 이게 더 쌀 것 같으니까 그럴 때는 이거 사와서 이렇게 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신선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드셔가지고요. 그래서 양이 많을 때는 데쳐서요. 물기 빼가지고 냉동실에 팩에 딱 담아가지고 냉동실에 얼려놓고 쓰실 수 있대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데쳐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으려고요. 할머니 말씀대로 그렇게 사용하면 더 좋다고. 미리 사다 놓고 변질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아무 실한도 안 해. 그래요. 할머니가 더 좋아 그러면서 그리 좋아 막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 어른들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 해보면 어른들 말씀이 맞아요. 또 오래된 숙련된 노하우가 있을 거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그렇게 해보면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살 때도 제가 또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알아도 물어봐요.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면 이렇게 손질된 거 좀 비싸도요. 손질해 놓은 거 사다 쓰셔도 되고요. 시장 가면은 국내산 이런 도라지 지금 많이 해갖고 나오셔요. 많더라고요.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색이 빨리 변질되는데 이런 식으로 살짝만 세척해가지고 신문에 깔아가지고 냉장실에 넣어놓으면 이 상태로 보관이 더 오래 갑니다. 껍질이 안 벗겼기 때문에 보관이 더 좋아요. 이렇게 벗겨버리면 빨리 쓰셔야 되고요. 포트에 물 끓여서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타이머 3분만 맞춰 놓을게요. 보여드리려고. 데쳐가지고 한 번 더 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데치지 않습니다. 3분 맞춰놨는데 3분까지 안 삶아요. 펄펄 끓이지 않고요. 살짝만 삶으셔야 돼요. 한 번 더 볶을 거기 때문에요. 이 정도로 익었어요. 이렇게 누르면은 들어가잖아요. 바로 빼서요. 찬물에다 담그도록 할게요. 이 정도만 삶아도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죠. 도라지가 좀 질기다, 많이 크고 질기다 할 때는 3분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2분 정도만 삶으셔도 되겠죠. 상차림 전날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미리 이렇게 만들어 두셨다가 냉장고에 넣어뒀다가요. 물만 갈아주면 돼요. 토란대도 삶아 볼게요. 토란대는 물에 불리지 않고요. 바로 삶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3분 맞췄는데요. 3분 안 걸려요. 시간이 몇 분을 삶아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여드리려고 타이머를 맞추는 겁니다. 저는 지금 버너에 사기 때문에 불이 약해요. 불이 더 세면은 30초 정도요. 차이 날 수 있어요. 더 빨리 되겠잖아요. 감안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다 된 거예요. 부풀어서 자꾸 양이 많아지죠. 3분 됐어요. 그래서 이때 살짝 이렇게 눌러보면은요. 물컹하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너무 막 녹아지게 삶는 거 아닙니다. 3분 정도가 적당하고요. 찬물에 담가 주시면 돼요. 이 토란에서 껍질에서 이런 색깔의 물이 나와요. 흐르는 물에서 씻어 주시면 됩니다. 독특한 향이 있어요. 토란이요. 모든 재료들을 데쳐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셔야겠죠. 하루 저녁 불려두었던 고사리를요, 끓는 물에서 3분 정도만 삶아 주었어요. 이 박나물을 지금 한 6시간 정도 불렸어요. 통에 담아가지고 전날 저녁에 물에 불려서 그렇게 놔두시면은 다음날 삶으시면 좋겠죠.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에 담궈두면 더 빨리 불어나겠죠. 고사리하고 이 박나물을 제외한 나머지 두 종류 나물은요, 바로 데쳤는데 이 박나물하고 고사리는 불려놨다가 데치는데요. 고사리 경우는 전날 불려놨다가 3분 정도만 삶아도 되는데요. 그래도 충분한데요. 이 박나물은 조금 더 오래 삶아야 됩니다. 제가 박나물을 지금 10분을 넘겼거든요. 근데 상태를 보시면은 아까보다 양이 많이 불었죠. 젓가락으로 세게 눌러봤을 때요. 이걸 이제 익었는지 가늠을 해보실 때 이렇게 들어가면 익은 거예요. 이 정도까지 삶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은 10분이 넘었어요. 13분 정도 삶았어요. 젓가락으로 세게 눌렀을 때는 들어갔잖아요. 근데 손으로 이렇게 눌러보면은 아직도 안 뭉개졌어요. 이 상태로 한 번 더 볶잖아요. 그래도 오돌오돌해요. 그러니까 10분 이상. 많이 불렸다고 하면 10분 정도 삶아 주시면 되고요. 덜 불었을 때는 이 정도로 삶아 주셔야 돼요. 이 색깔이 흰색에서 불투명한 색으로 바뀌었을 때까지 이렇게 삶아 주셔야 되고요. 고사리랑 같은 시간을 물에 불렸어요. 근데 고사리는 3분만 삶았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건 말라있는 박을 사와가지고 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더 오랫동안 담궈놨다가 충분히 10분 이상 삶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요리 과정이 이 나물류들은요, 이거 데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만드는 거야 자기만의 방식이 있으니까 맛이 있든 없든 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런 고사리를 독성을 어떻게 뺄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고사리가 다 똑같지, 근데 안 그래요. 수입산 고사리는 사갖고 오시면 또 하는 방법이 달라요. 수입산 사갖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 위쪽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잘라 주셔야 돼요. 물에서 이 아린 맛을 빼가지고 쓰셔야 돼요. 충분히 세척하셔가지고 유통 과정에서도 어떤 게 들어갔을지. 거의 중국산이 많잖아요, 고사리는. 그러니까 더 못 믿어요. 만약에 수입산을 사신다고 하면 이 부분을 조금 잘라주시고, 너무 딱딱해요. 지푸라기 씹는 맛이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쓰시길 바랍니다. 상차림하고 나면 가족들이 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국산 사다가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것도 물에 우려가지고요, 그렇게 쓰시면 좋아요. 저 정도 나이가 돼도요, 이게 뭐이땐지 토란땐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개 중에는. 저 혼자만 잘하는 것처럼 자랑같이는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이에요. 잘 모르세요. 중국산이나 국산 구분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게 박나물인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요. 삶는 법도 잘 모르시지만은요. 그래서 설명이 좀 긴 듯 하지만은 이 나물 이렇게 데치는 것이 요리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정보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 사서 만들어 드실 수 있잖아요. 맛내는 거야 여러 사람이 올려놓은 게 많으니까 따라서 흉내 내시고, 또 잘하시는 분들은 안 배워도 잘하실 거고. 데치는 게 관건이에요. 나물류는요. 이거 고사리는 물 이렇잖아요. 물 또 갈아주시면 좋아요. 많이 갈아주실수록 독성이 없어져요. 독이라기보다는 고사리가 약초에 가까워요. 토란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약초죠. 도라지도 약초잖아요. 근데 나물로 해먹는 과정에서 너무 과하면 해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독한 부분을 좀 제거를 해서 적당히 몸에 이롭게끔 중화시켜 주는 거죠. 그러는 과정입니다. 제가 하루 정도 냉장실에서 물에 담궈 가지고 이렇게 뒀거든요. 고사리가 이렇게 통통해졌어요. 처음에 삶았을 때보다 담궈놨더니 이렇게 불어났죠. 물만 자주 교환해 주시면 돼요. 하루에 한 번 정도, 늦어도 이틀에 한 번 정도 교환해 주시면은 추석 전날까지도 이거 보관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렇게 명절 상차림에 꼭 있어야 될 나물 종류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나물 종류가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면 응용해 보시고요. 콩나물도 있고 숙주나물도 있고요. 다양하잖아요. 만드시기 편한 종류로 준비하셔서 맛있게 드시고요.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